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김정은이 평양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 기공식 현장을 찾아서 직접 기공식에 참여해서 삽을 떴고 그리고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착공식은 이제 첫 발파를 하는 건데 착공식을 알리는 발파인데 그 발파의 단추도 김정은이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종합병원을 건설할까요? 그것도 금년 10월 10일까지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전염병 사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제가 있을 때부터 병원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국립의료원, 중앙의료원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앙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립의료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큰 병원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제가 북한의 병원에 대해서 제가 약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중앙기관 병원들, 중앙병원들을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중앙병원은 가장 큰 규모가 큰 병원이 바로 조선적십자병원입니다. 조선적십자병원과 봉화연구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조선적십자병원과 봉화연구원은 봉화진료소에서 쓰는, 봉화진료소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가 바로 봉화진료소와 의일탈의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좌측에는 저희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가 있었고 우측에는 한 울타리 하나 사이로 봉화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이 봉화진료소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제일 낮은 직급으로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도 김정일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이 병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병원이 크지만 규모도 크지만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 못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 가족들 그리고 총리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까지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지 못하고 본인만. 그런 병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만 이건 간부들, 최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병원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이 병원으로 바뀌었겠지만 이 봉화진료소 기술부소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의 주치의사였습니다. 자, 이 봉화진료소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가는 가장 큰 병원이 있고 두 번째로 간부들이 가는 병원, 장관과 차관급, 말하자면 북한에는 상이라고 하죠. 뭐 보건성이든 아니면 기계공업성이든 금속공업성이든 외무성이든 이런 외무성의 상, 우리말은 장관이죠. 장관과 가족들이 가는 병원이 바로 남산진료소라고 하는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한때 이 병원의 이름은 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남산진료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부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병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차관급까지 이 병원에 갑니다. 조직부부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도 다 이 남산진료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남산진료소에 갑니다. 말하자면 가장 크고 훌륭하고 또 그래도 북한에서 병원 같은 병원, 그것이 봉화진료소를 빼면 간부들이 가고 그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남산진료소, 이게 중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 남산진료소 진료권이라는 것을 내줍니다. 그 남산진료소 진료권에 보면 이름이 있고 장관이면 장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이 있고 거기에 자식들 이름까지 있습니다. 자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남산진료소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병을 걸리면 어디 가냐? 인민군대가 병에 걸리면 인민군 종합병원, 11호 병원이라고 하는 11호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병원이 인민군을 위한 거대한 병원이 바로 대동강구역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 가장 큰 인민군대는 병원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인민군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중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적십자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의학대학병원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중앙급으로서의 중앙병원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지방에 있는 병원들, 도병원이라 도중앙병원, 도제1병원, 한경북도 제1병원이나 한경북도 병원, 독급병원이 있는데 이 독급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적십자병원이나 아니면 의학대학병원의 후송이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고 하는
마지막 병원이 바로 이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적십자병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양시에도 평양시 제1병원, 제2병원이 있습니다. 이 평양시 제1병원과 제2병원, 이거는 평양 시민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여기서도 고치지 못하면 바로 평양의학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고작 다였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병원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런데 이 병상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가장 큰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적십자병원과 봉화용곤이라는. 그러니까 봉화용곤은 왜 있냐? 봉화용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족들에게 새로운 수입된, 새로 개발한, 말하자면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약을 먼저 여기서 실험을 해보고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봉화용곤에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야 봉화진여소에 그 약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봉화진여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이런 로얄 패밀리 그리고 총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약을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용곤도 상당히 병실도 크고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최고급 약을 쓰기 때문에 봉화용곤이 있고 조선적십자병원이 병상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의원이라고 하는 동의중앙병원도 있습니다. 평양시 동의중앙병원이 있고 평양시 동의병원이 있고 각 도마다 동의병원 하나씩 있는데 이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이 병원, 종합병원을 가장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서둘러 지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만큼 이번에 전염병이 북한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상이 모자라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둘째치고 일반 지역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도 못하고 뭔지 몰라서 그냥 폐렴으로 독감으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수천 명씩 결핵요양소나 간염요양소, 저 지방에 있는 이 외곽에 있는 그런 요양소에 격리시켜서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빨리 병동을 세워서 이 전염병을 막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부들이나 자기들이 귀족 생활을 하는 이 간부들이나 이 김정은이 이 사치 생활을 엄청 많이 했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설주나 김여정이나 현송월이한테 선물 주고 간부들에게 선물 주고 자기도 사치 생활을 하고 이런 사치 생활을 하던 김정은이 돈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원을 큰 종합병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전염병을 잡지 못하면 언제 북한 주민들이 불만과 불평이 폭등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이번에 동부전선 부대들, 그것도 동부전선에서 가장 타격이 세다는 초대형 방사포 부대들과 장거리 포부대를 방문하고 심지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대항 사격 경기 대회까지 직접 참관하면서 동해연선지구, 동부전선과 동해연선지구 부대들을 모두 참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정은이 평양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서부전선을 시찰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서부전선을 시찰한다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왜 김정은의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도보위부나 지방보위부나 호위사령부나 이런 쪽에는 이미 보안국이나 이런 데 벌써 준비 태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서해안 서부전선 부대들을 이제 시찰하고 또 서부전선에 있는 장거리 해안포 부대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동해전선 부대와 서해전선 부대들을 사기를 북돋아줘가지고 4월 15일 전후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특대용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지금 불만 불평이 높아가고 있는 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지방 주민들은 지금 말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엇에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그나마 평양에 종합병원을 건설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와서 치료해 주겠다는 이런 녹두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병원도 지금 의료기구가 모자라고 의약품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장마당에서 항생제나 치료약품을 사가지고 입원하는 바로 이런 실태인데 병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치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약과 의료기구와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합병원을 건설했다고 북한의 인민들이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은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그야말로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대로 국가 전망이 달린 위기에, 국가 전망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달래는 쪽으로 평양에 종합병원 건설을, 그것도 대규모로, 아마 제가 보기에서는 10월 10일 금년도 당 창건,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고 합니다. 75주년인데 이 75돌이 되는 해 이걸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의료 장비들과 기구들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겠습니까? 그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10월 10일을 목표로 하지만 아마 1, 2년 내에도 뼈다구는 올라갈지 몰라도 내부 완성까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산에 짓고 있는 40개의 리조트와 호텔도 뼈다구만 올라간 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 짓지도 못할 걸 왜 10월 10일 목표로 해가지고 이 종합병원 건설을 한다고 기공식에 참가해서 착공식 테이프를 끊었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사납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평양에서 종합병원 착공식 쇼를 한 이후에 바로 얼마 안 있어 저는 4월 15일 이전에 방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전후로 해서 특대용 도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를 달래야 됩니다. 또 군부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동부전선에 갔고 이번에는 평양에 올라오면 저는 서부전선에 바로 내려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서부전선에 내려가서 부대를 시찰하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한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다시 말씀드리면 특대용 도발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는 그래도 방위비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고 전략자산을 요청해서 김정은이 특대용 도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 말을 듣고 간 건 아니지만 빨리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고 우리가 필요한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자산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북한의 특대용 도발로 인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고문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김정은은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리 인민들, 우리 국민들의 귀중한 건강을 어쩌고저쩌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 김정은의 그런 가소로운 노름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보수 정권이 탄생할 때 새로운 반 김정은 세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저술을 시청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항상 팩트에 기초한 북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